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주치의를 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두 케이스의 임상 사례를 이야기해드리면서 우리가 과다하게 건강을 위해서 먹다가 문제를 더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문제가 대부분 없이 드시고 있지만 가끔은 정말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회에서도 그렇게까지 권장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과잉 복용을 하다가 흔하지 않지만 문제가 간혹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타민 D의 과다 복용입니다. 실제 제 환자분이신데요. 79세 아주 건강하셨던 남성분이신데 지난 2023년 가을부터 점점 근육이 쇠약하고 운동을 거의 안 하시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으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침이 한쪽으로 줄줄 흘린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발음이 불분명하다 하시면서 아내분께서 환자분을 모시고 오신 경우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방치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2022년에 시골집 농장에서 건물 보수를 하시다가 기계톱에 손목과 팔을 굉장히 크게 다치셔가지고 몇 차례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지나면서 점점 우울증도 오시고 팔이 안 좋으시니까 활동도 완전히 줄어들이고 그러면서 아내분께서는 이게 치매가 오는지 점점 움직이지도 않다가 이제는 침이 한쪽으로 줄줄 흐르는 그런 증상까지 왔다. 치매 검사를 했는데 정신 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셨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있으셨던 거는 양성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분을 보니까 입도 한쪽이 내려가고 침이 그쪽으로 흘리시고 말을 잘 못하시고 제가 그전 한 3, 4개월 전에 봤을 때는 훨씬 좋으셨는데 훨씬 더 안 좋으셔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입이 내려가고 말을 잘 못하시니까 뇌졸중이 왔는 줄 알고 바로 뇌 MRI를 찍었는데요. 뇌 MRI는 아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안 나왔고 예전에 뭐 뇌졸중이 나왔던 그런 근거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왔고요. 현재 약은 콜레스테롤 약인 아톨바스타틴 40mg 하루에 한 번 드시고 건강하셨기 때문에 변비약하고 팔 때문에 진통제로 가끔가다 아이비프로핀만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을 다치시고 이쪽 저쪽에서 좋은 보조품을 챙겨 드시다 보니까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드시고 있었던 거를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피검사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피검사를 그날 오셔서 했을 때는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고 콩팥 기능이 좀 안 좋아져서 1.0이던 수치가 1.5로 올라갔고 포타시움은 정상이었고 칼슘이 올라갔습니다. 10.4 정도로 올라갔고 갑상선 검사와 요산 수치 검사, 매그네슘, 인 검사, 전해질, 빈혈 검사 모두 정상이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비타민 D만 180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발견하고 이분께 여쭤보니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몸에 좋다고 해서 드셨다고 해서 비타민 D를 그만 드시라고 하고 지금 현재로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72세 여성인데요. 3주 동안 미식거림과 구토, 근육쇠약으로 병원을 방문하셨는데요. 이분이 드시던 약은 아톨바스타틴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변비약, 혈압약, 로살탄 100mg 드셨고 처방전 없이 사는 보조품으로 종합 비타민, 눈의 비타민, 비타민 D를 5,000유닛을 하루에 3알씩 드시고 있었던 분입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165에 90으로 혈압이 높았고 혈액 검사에서는 급성 신부전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크레아티닌 3.5가 나왔고 칼슘이 많이 올라가서 11.7 1년 전에는 정상이었습니다. PTH라고 해서 칼슘을 올리는 호르몬은 12로 정상적인 반응으로 낮게 나왔고요. 그런데 비타민 D가 220 나노그램 per 데시리터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환자분은 비타민 D를 끊고 좋아지는지 추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환자분은 벌써 다 끊고 좋아지신 환자인데요. 비타민 D 과용량으로 고칼슘 혈증 유발
말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한 지난 10년, 15년 들어서는 비타민 D 보조품의 과잉 섭취가 굉장히 많다 보니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도 의학 학회지에 보고가 나왔고 그 전에도 수차례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학회지가 종종 실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클리블랜드 클리닉 보고에 의하면 특정 사람에게 하루에 2000유닛 용량의 비타민 D를 복용해도 어떤 특정 환자에서는 비타민 D 과잉으로 인한 독성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고 굉장히 알아주는 학회지인데요. 자, 여기서 하루 비타민 D 권장량은 최대 맥시멈으로 4000 인터내셔널 유닛을 한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주라는 거죠. 보통 19세에서 50세 사이에는 하루에 600 인터내셔널 유닛 per day로 하고 50세에서 70세 사이에는 한 600 정도, 70세 이상에서는 하루에 8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만 드시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 정도보다는 더 많이 주고요. 보통 1000에서 2000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비타민 D를 무조건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D 레벨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타민 D 용량을 드리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신 분들에서는 그냥 건강식으로 드시겠다 하면 이제 600유닛에서 800유닛 아니면 1000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타민 D 과잉 증상이 뭐냐? 입맛 감소도 되고 미식거림, 구토, 변비, 탈수, 다음증, 빈뇨, 그리고 콩팥에 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뼈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입이 돌아가고 말을 못한다든지 이런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려면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과잉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비타민을 웬만큼 많이 먹어도 그 정도 과잉되게 혈액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자기는 5천짜리 하루에 2알 3알을 몇 달씩 먹었는데 아무 증상이 없고 좋기만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당연히 많이 있을 겁니다. 5천을 만을 먹는다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학회에서 600에서 800 정도 아니면 1000 정도 미만을 주는 것을 추천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2000 정도까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다들 비타민 D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혜택보다는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모든 내과 선생님이 처방을 하고 저도 처방을 하는데 정말로 그럼 비타민 D의 전문의가 누구냐라고 꼭 한 과를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내분비내과 의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비타민 D를 굉장히 고난도로 쓰고 있는 전문의는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왜냐? 이거는 콩팥내과 전문의만 아는 거고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요. 저도 내과 전문의로 있을 때는 이런 것까지 콩팥내과에서 하나라고 몰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느꼈고 실제로 내과 선생님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비타민 D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일반 내과나 다른 모든 과의 선생님들이 비타민 D를 처방을 할 때는 비타민 D3 정도를 처방을 하고 경구 복용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내과에서는 비타민 D를 일반 비타민 D가 아니라 액티베이티드 비타민 D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주사로 비타민 D를 주는 유일한 과입니다. 왜냐? 비타민 D를 경구 복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콩팥에 와서 그 비타민 D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요. 콩팥이 망가진 분들은 이 비타민 D를 활성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비타민 D 경구 복용을 먹더라도 비타민 D가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레지던트를 할 때 거기서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오기 전에 200명의 투석 환자에서 비타민 D를 안 줬으면 비타민 D가 어떻게 되나, 몇 명이나 비타민 D가 낮을까
했을 때 200명이면 200명 다 비타민 D가 낮더라. 그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이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할 수 없어서 주사로 투석센터에서 맞다 보니 비타민 D가 과용이 됐을 때 그것을 가장 많이 보는 과가 콩팥내과 전문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너무 높으면 결과적으로 콩팥이 망가지고 두 번째 사례의 분처럼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이 급속도로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칼슘이 높아도 콩팥내과 전문의를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리고 콩팥이 망가졌으니 당연히 콩팥내과 전문의한테 컨설트를 와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가 콩팥내과 전문의의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비타민 D 예전에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비타민 D에 대해서 뭐를 아냐 이런 댓글도 달리고 해서 왜 콩팥내과 전문의가 비타민 D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비타민 D가 너무 높으면 대부분 급성신부전으로 콩팥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투석 환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환자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한 일 없이 비타민 D만 금지하고 칼슘 복용도 금지하면 정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과잉 복용으로 인한 독성 증상이 너무 심해서 입원을 하셨을 때는 탈수 방지를 위해서 정맥으로 주사를 주고요. 스테로이드나 비스포스페네이트 같은 골다공증에 쓰이는 그런 약으로 이제 칼슘 조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타민 D와 칼슘만 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니까 일반적인 외래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1등 아니면 2등으로 굉장히 의료 서비스가 좋고 일반 환자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신이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에 관심도 많고 그렇게 아프지 않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훨씬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필요 없는 보조품이나 필요 없는 약을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부작용과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콩팥내과 전문의로서 양약이든 한약이든 남용하지 않았어도 어떤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간이나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콩팥내과 전문의로서 그 중에 콩팥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을 다른 전문과보다 훨씬 많이 보는 대표적인 과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콩팥내과 전문의들은 다른 전문의들보다 그래도 약에 대해서 덜 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에서도 너무 필요 없는 약은 먹지 마라. 필요할 때도 적당량이 가장 좋고 남용하는 건 좋지 않다. 소식하시고 운동하시면 굉장히 많은 만성질환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병들조차도 약을 적당량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과 치료가 다 안 되니까 그 나머지를 약으로 치료함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안전사고도 나지 않고 더 건강한 내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